저 어제 저녁에 정말 자기 직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도 뭐 권력비리, 직권남용 비슷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핵심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디론가 저 세상으로 사라져 버립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참 뭐 그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니 부인도 있지요, 애들도 있지요. 이분들 혹시 부모님은 없어요? 뭐 가족관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대개 5말 6초 뭐 50대쯤 되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수 있거든요. 계신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부모님 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이 또 자기 사무실에서 어제 저녁 8시 반쯤, 정확하게 8시 24분에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는 그보다 좀 전일 수가 있죠. 아무튼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니까 뭐 퇴근을 그냥 6시쯤으로 본다면 6시에서 8시 사이에 생각했던 거를 그렇게 결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그 부인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뭐 카톡으로 컴퓨터로 보냈는지, 장문을 보내려면 휴대폰은 불편하니까 아마 컴퓨터를 썼는지, 참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성남뿐만이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공사, 이게 이제 관 주도로 민간과 함께 혹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아파트 짓는 일이 가장 큰 일이지요. 뭐 여러 가지 공사 다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니까 다리를 놓거나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곳이다 보면 되겠는데, 제가 계급장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사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그 밑에 본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부가 3개가 있습니다. 기획본부, 개발본부, 관리본부. 기획본부가 맨 왼쪽에, 이제 조직도상 맨 왼쪽에 있는 걸로 봐서 선임본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획본부장이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이었었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사실상 도시공사의 넘버 2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바로 기획본부장이 있는 뭐 이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이 잠시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본부 옆에가 바로 개발사업본부입니다. 포천에 있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12월 10일 날 했던 유한기 씨가 바로 이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사장, 밑에가 3개의 본부장이 있는데 기획본부장, 개발본부장, 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본부장 밑에 처장이 있습니다. 1처장, 2처장, 3처장.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씨는 바로 그 1처장인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얘기를 해본다면 개발본부장이 열흘 전에 목숨을 끊었고, 개발본부장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에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라인, 개발본부, 개발사업본부의 라인이 차례차례 목숨을 끊은 겁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윗선에 압박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분명히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었다. 윗선의 개입 압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장이 있고 처장 밑에는 팀장, 뭐 팀장 밑에는 파트장, 뭐 여러 가지가 또 직책이 있겠지요. 어제 자살을 한 김문기 씨는 당시에는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그리고 팀장 밑에는 이제 직원이 있지요. 직원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모 씨, 성이 한 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 뭐 복잡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초과이익 이겁니다. 초과이익. 맨 먼저 불거진 것도 초과이익이고 몸통을 찾아라 할 때도 초과이익이고 윗선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할 때도 초과이익이고 초과이익 이걸 먹은 사람 먹도록 설계한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초과이익이 생기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장사 하루 이틀 해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은 다 알지요.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그다음에 분당 위에 있는 판교 그러면 초과이익이 얼마 나온다. 그 사람들은 딱 그냥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은 딱 얼마 견적 나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금싸라기야. 그러면은 그 초과이익을 다시 성남시의 그 시고로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 재정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개발사업본부의 그 아래 직원인 한모 씨가 처음에는 그 협약서에 썼다는 거죠. 환수이익, 초과 환수이익,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근데 그게 7시간 만에 바뀝니다. 7시간 만에. 이제 그 밑에는 정민용 파트장, 왜 그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라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특채로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모 씨라는 그 사람이 또 다시 올리고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 어제 저녁에 목숨을 끊은 김문기 씨 당시 개발사업팀장 이렇게 됩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파트장은 불구속 기소가 됐죠. 어제 마침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그 정민영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가 되는 날 김문기 당시 개발팀장이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유한기 본부장, 개발본부장 이 사람은 열 하루 전에 목숨을 끊은 거고요. 그 위에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유동규는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꿍꿍이 속에서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려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했는지,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사람, 그것을 명령한 사람, 그렇게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 제가 이 계급을 도시개발공사 사장, 본부장, 처장, 팀장, 뭐 파트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사람 맨 위에는 누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누구? 이재명. 2015년 맨 위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남시장, 도계공 사장, 그 다음에 세 개 본부장들, 그 밑에는 각 본부의 처장들. 그런데 이 핵심 라인에 있는 개발사업처장, 이 어제 목숨을 끊었고 열흘 전에 본부장이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장 직무대리는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그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더군요.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었다. 상당히 의심스럽다. 뒤에다가 이제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나 붙이기는 했는데 윗선의 압박. 그런데 그거보다 더 폭발적인 얘기를 원희룡 본부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뭐 아직도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닌데요. 아주 떠들썩했던 것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큰아들. 그 아들이 이제 5개 금융부문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자기 소개를 하는 자기 소개서란에 5가지 항목이 또 있는데 그 5가지 항목에 전부 다 우리 아버지는 민정수석, 당신 회사 많이 도와줄 거야. 그런 얘기를 적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전 국민들을 혀를 쯧쯧쯧 차게 하고 한숨을 크게 쉬게 하고 낙담을 하게 하고 그런 사건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사표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수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국 민정수석. 그런데 원희룡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낸 일을 보도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이 있는 것 같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인 듯하다.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진국 수석의 아들 이슈를 터뜨려 김진국 수석을 날린 것 같다. 원희룡 본부장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사를 2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함께 참여를 해서 마지막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아주 핵심 본부장 중에 하나를 맡고 있고요. 자, 이 사람 말을 믿지 못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한 겁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아간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공작에 의한 것이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날린 것이다. 어떻게? 아들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MBC에 토스해서 MBC가 보도하게 한 다음에 딱 간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겠군 해가지고 김진국 민정수석이 날아갔다. 그대로입니다. 날린 것 같다. 자, 이것은 매우 중대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구정권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신정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의 칼끝이 다가오자 그 민정수석을 날리기 위해서 공작을 했는데 거기에 MBC가 동원이 됐고 거기에 이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러이러한 자기 소개서에 의해서 입사 원서를 냈다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터뜨린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유튜브에 누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 캠프 쪽과 청와대에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이거는 절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목 가까이 자기도 칼을 들이댄 것이다. 민정수석을 날리는. 왜? 이재명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그런 공약을 자꾸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책으로 청와대는 대장동 게이트를 계속해서 파헤치는 쪽으로 시그널을 검찰과 경찰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차린 이재명 후보가 아 그래? 그렇다면 일단 민정수석을 날려서 그 경고를 청와대에 보내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쓴 어떤 드라마보다도, 예컨대 그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여기에 표현됐던 그 권력의 암투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윗선을 보호하는 죽음의 서약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윗선을 보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세 글자를 말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계급 쭉 보여드렸죠.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장? 도계공 사장? 시장이 마음대로 그날부로 목을 칠 수도 있는 그 사장이 최종적인 윗선? 그 누가 믿겠습니까? 시장님의 뜻이라고 해야만 그 아래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윗선이 누굽니까 도대체? 유동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지금은 선대위에서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상?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제 그거를 특정을 하지 않고 원희룡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명불상자를 자살 교사 내지 자살 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댓글, 옛날에부터 그런 댓글, 자살 당했다, 자살 당했다, 이건 자살을 교사했다,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당신이 여기서 뭔가 결단을 내리면 당신 가족, 그다음에 당신의 그 명예에 손상 가는 일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영화 대부 보셨죠? 대부에서 보면은 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옛날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대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 이 뭐 손목에다 이렇게 면도를 해서 죽던가요? 그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분명 유서를 남겼을 텐데 경찰은 왜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진이가 자기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고 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책상 위 혹은 어디 주변에 유서가 있었다면 경찰이 맨 먼저 그걸 입수를 했을 텐데 왜 유족들에게 그 유서가 있는지 여부를 말해주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유서가 있으면 경찰은 그 유서에 한 글자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맨 먼저 유족에게 줘야지요. 근데 유족들의 말을 들면 분명 유서를 남겼을 텐데 경찰은 왜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고인의 동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저렇게 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윗사람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남아있는 형만 유일하게 고소했다. 그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2015년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떠나고 없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 김문기. 그랬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 징계위원회를 열었겠죠. 그래서 우리 형을 징계한다고 하니 거기에 충격을 먹었을 것이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인의 친형 형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이 고인한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오늘 오후 4시 당사자로부터 이제 고인이 된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제 친동생만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을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몸통은 당시 2015년에 개발사업 팀장 제1팀장이었던 내 동생이 아니라 1팀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거나 빼거나 했겠니? 그건 반드시 위에 몸통이 시켰지. 그런데 그 몸통은 다 놔두고 내 동생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 동생의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다. 동생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조만간 기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랬습니다. 경찰은 빨리 이 고인이 남긴 유서가 있으면 그 유서를 공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앞서서 유족들에게 빨리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